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맥스 첫 번째 시간으로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맥스는 지금 2013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맥스를 설치하고 3ds 맥스 2013을 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인터페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바꾸었는데 이쪽에 보면은 커스텀 UI and 디폴트 스위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폴트 상태는 조금 어둡습니다. 이렇게 일단 디폴트 상태를 보면은 자, 이런 형태인데 저는 이 인터페이스보다는 좀 밝은 형태가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밝은 AME 자 라이트로 자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저는 수업을 할게요. 먼저 맥스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려야 되는 창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자, 여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요 상단의 메뉴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메인 툴바 자, 이쪽에 있는 툴바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편에는 커맨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많이 사용되는데 뷰포트 컨트롤 그다음 뷰포트는 이 4개의 창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메뉴바 이 메뉴바에 있는 것들이 뭐 이쪽이나 뭐 다른 데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바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메인 툴바에 있는 버튼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커맨드 패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 컨트롤 하단에 뷰포트 4개의 뷰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뷰포트는 탑 뷰포트, 그 다음에 프론트 뷰포트, 자, 퍼스펙티브 뷰포트, 레프트 뷰포트 4개로 만들어져 있고 이 4개의 뷰포트 가운데 클릭한 뷰포트는 노란색으로 테두리를 가집니다. 이것을 활성화된 뷰포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뷰포트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 팁팟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들고 컨트롤 시프트 Z를 해서 뷰포트에 적당하게 보이게끔 조절을 했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는 이 팁팟이 앞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탑뷰는 팁팟을 위에서 본 모양, 레프트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는 이 팁팟을 어떤 원근감이 있는 뷰로 보여주는 뷰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뷰포트 컨트롤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뷰포트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팁팟을 지우고 컨트롤 시프트 Z 여러분들이 항상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서 뷰포트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팁팟을 커맨드 패널에 팁팟을 클릭하고 탑뷰에서 클릭 드래그
다음에 오른 클릭해서 작업을 종료하는 겁니다. 그럼 티팟이 버튼이 비활성화 됐죠. 자, 이 티팟을 여기 보시면은 티팟이 일부가 퍼스펙티브에 잘려서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Z, 항상 컨트롤 시프트 Z를 하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오브젝트까지 이 뷰포트 내로 다 들어와서 적당하게 보이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Z를 항상 해주시고, 뷰포트 컨트롤에 있는 메뉴 중에서 이 버튼이 올빗인데 뷰포트 퍼스펙티브 뷰포트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원하는 각도에서 뷰포트를 물체를 관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을 다른 프론트나 탑이나 레프트에서 만져주면은 이 프론트와 탑이나 레프트가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론트에서 제가 올빗을 이렇게 해보면은 약간은 퍼스펙티브 뷰와 비슷해지기는 한데 원근감을 가지지 않는 뷰로 바뀌어 버립니다.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올빗은 항상 퍼스펙티브 뷰에서만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미 바뀌어진 이 프론트 뷰는 어떻게 하느냐, 단축키 F를 눌러서 다시 프론트 뷰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축키가 안 먹는다면은 한영키 때문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한영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F를 눌러주면은 단축키가 적용이 됩니다. 탑뷰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뷰에서 이 올빗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바뀌어 버렸죠. 이것은 T, 여기에서는 L,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우리가 뷰포트를 퍼스펙티브가 아닌 T를 누르면은 탑뷰로 바뀌고, F를 누르면은 프론트, L 레프트, 다시 P를 누르면은 퍼스펙티브, 이렇게 원하는 뷰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뷰포트를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잘못 건드려서 원하지 않는 뷰가 생기면은 항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툴바에 있는 버튼 가운데 Select and Move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하죠. Select and Move를 선택을 하면은 어떤 물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커서를 물체 위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이 커서 모양이 바뀌죠. 바뀌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물체를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물체가 설정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이 버튼의 정확한 이름은 Select and Move입니다. 그래서 선택도 되고 이동도 된다는 거죠. 실제 선택만 하는 것은 Select Object라고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따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선택도 되고 이동도 되기 때문에 선택하고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선택만 하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보다는 주로 이 기능이
자주 쓰이는 거죠. 자, 이렇게 물체를 선택하면은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기즈모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맥스 화면에 이런 기즈모가 보이지 않는다면 단축키 X가 되겠습니다. 이 단축키 X를 클릭하면 기즈모가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설정들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커스터마이즈 자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은 자 기즈모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기즈모 온 오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껐죠. 오케이. 없습니다. 다시 X를 눌러서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랜스폼 기즈모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우리 키보드 상단에 숫자 0 뒤에 있는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 트랜스폼 기즈모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를 이동할 때는 항상 이 Select and Move 버튼으로 물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선택을 하면은 뷰포트 우리가 요것만 언급을 했었는데 뷰포트 컨트롤 요건 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시키다가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펜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펜을 누르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냥 마우스 휠을 눌러서 이렇게 펜 역할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 휠을 드래그 해주면은 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줌이 있지만은 이것은 잘 사용을 하지 않죠. 휠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충분히 뷰포트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시프트 Z 그 다음에 펜 그 다음에 줌 그리고 이 올빗의 회전은 반드시 퍼스펙티브에서만 사용한다는 거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하고 자, 물체를 선택하는 것도 한번 해보죠. 물체를 선택할 때는 먼저 Select and Move라는 버튼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물체 위에 커서를 올리면은 화살표가 바뀌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빈 공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물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스폼 기즈모를 움직여야 됩니다. 자, 트랜스폼 기즈모를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을 제가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이고 다른 축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Y축을 클릭해주면은 Y축으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Y를 클릭해주면은 Y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X를 클릭해주면 X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X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를 클릭해 주면은 X와 Y가 모두가 다 노란색으로 바뀌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체를 지울 때는 딜리트 키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체를 지웠다가 실수로 물체를 지웠다면은 다시 금방 지운 물체를 되돌려야 되겠죠. 그럴 때는 Ctrl Z, Undo라고 합니다. Ctrl Z 기능을 활용해서 금방 했던 실행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뷰포트 정리는 Ctrl Shift Z. 물체를 만드는 것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커맨드 패널을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커맨드 패널은 Create, Modify, Hierarchy, 자, Motion, Display, Utility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패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Create 패널과 Modify 패널이 초급자에게는 많이 중요한 패널이 되겠습니다. Create 패널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생성시키기 위한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 Create 패널 하단에 이렇게 여러가지 탭이 있습니다. 자, 이 Create 패널 하단에 여러가지 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즉 지오메트리를 생성시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이브를 생성시킨다, 조명을 생성시킨다, 카메라를 생성시킨다, 헬퍼를 생성시킨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들은 모두 다 요 크리에이트 하단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아래에 또 스탠더드 프리미티브라고 해서 기본 도형이 되겠습니다. 스탠더드 프리미티브 하단의 기본 도형과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의 조금 더 기본 도형과는 형태가 더 복잡한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스탠더드 프리미티브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개의 기본 도형이 있는데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팁팟입니다. 팁팟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른 버튼과는 다르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4개의 뷰포트 가운데 탑 뷰포트에서 물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뷰포트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탑 뷰포트에서 물체를 만드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커서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면은 자, 일단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커서 모양이 화살표죠. 그런데 팁팟을 누르는 순간 커서 모양이 십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어떤 물체 팁팟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팁팟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아직도 커서 모양은 십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팁팟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클릭해서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팁팟을 만들고 더 이상 팁팟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다른 버튼을 클릭해 주면은 이 팁팟을 만들겠다는 명령은 종료가 됩니다. 자, Select and Move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팁팟은 작업 종료가 되고 여러 개의 팁팟이 만들어진 상태가 됩니다. Ctrl Shift Z를 해서 모든 팁팟을 뷰포트에 적당하게 보이게 한 다음 지금 한 개의 팁팟이 선택이 되었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한 팁팟을 해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아무런 팁팟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팁팟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지워지겠죠. 자, 한 개의 팁팟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팁팟을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팁팟이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 클릭하고 탑뷰에서 먼저 클릭하면은 아래쪽 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놓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은 높이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탑뷰에서 우리는 이 박스의 높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론트나 퍼스펙티브나 레프트 뷰에서는 높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뷰포트를 보면서 물체가 얼마나 높아지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높이가 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해서 작업을 종료를 하면 됩니다. 작업을 종료할 때는 셀렉트는 무브 버튼을 클릭해도 되지만은 커서를 오른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를 오른 클릭하면 또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린더도 한번 만들어 보죠. 바닥면 만들고, 자, 이렇게 올리면서 높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퍼스펙티브에서는 보면은 절반 이상이 가려서 안 보이죠.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 Z를 해주면은 모든 오브젝트가 뷰포트에서 보이면서 높이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적당한 높이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해주고, 작업을 종료하고 싶을 때에는 이동키 같은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뷰포트의 활용 방법, 인터페이스, 오브젝트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10개 모두의 뷰포트를 만들고, 이것을 자, 이런 식으로 일렬로, 여러분 아직 퍼스펙티브에서 물체를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색하면은 항상 탑뷰에서 물체를 이동시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토러스도 하나 만들고, 팁팟은 만들었고, 자, 콘을 만들고, 자, 지오스피어, 터보, 튜브, 피라미드, 플랜, 이렇게 10개의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이제 지오메탈이라고 하죠. 이런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 지오메탈이 아래에 있는 스탠더드 프리미티브를 10가지의 스탠더드 프리미티브를 금방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물체들을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프론트 뷰에서는 이렇게 금방 쌓았는데, 이게 프론트 뷰에서만 쌓인 거지, 다른 뷰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특히 퍼스펙티브에서 돌려보거나 레프트 뷰에서 보거나 하면은 전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탑 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먼저 위치를 맞추고 레프트 뷰 같은 곳에서 또는 탑 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 지금 팁팟이 여기에 있죠. 팁팟을 선택을 하고 레프트 뷰에서 팁팟을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옮길 수가 없죠. 이 원뿔 아래로, 콘 아래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레프트 뷰에서 옮겨야 되는데, 이미 팁팟을 프론트 뷰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레프트 뷰에서
레프트 뷰를 활성화 시키려고 뷰포트를 클릭을 하면은 티팟이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레프트 뷰를 빈 공간을 오른 클릭을 하면은 선택이 유지된 채로 레프트 뷰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어떤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퍼스펙티브 뷰를 활성화 시키면서 그 선택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5개의 오브젝트가 정렬이 됐죠. 자, 여기에서 제가 5개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피라미드가 선택이 되어 버렸죠. 원하지 않는 피라미드가 선택이 되었을 때는 Al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택된 물체에 컨트롤을 하면은 추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Alt 키를 하면은 선택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하는 물체만 자, 선택이 되었죠. 그 다음 나머지도 한번 쌓아 올려 볼까요? 자, 지금 이 튜브가 일렬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죠. 튜브와 실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튜브와 실린더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플랜이 선택이 됐죠. 플랜은 해제를 합니다. 탑뷰에서 오른 클릭을 했죠. 제가 탑뷰를 활성화시키면서 선택은 유지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면은 자, 스피어, 지오스피어가 여기 있고 스피어를 제가 안 만들었네요. 지오스피어가 있고 스피어가 있습니다. 저 위치가 또 옮겨져야 되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10개의 스탠더드 프리미티브를 만들고 5개씩 일렬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물체를 생성시키고 이동시키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